네,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4전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8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28번 16개의 공이 있고요. 그 다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수가 K일 때 K가 홀수일 때는 1, 3, 5번째 상자에 한 개씩 넣고 공을 한 개씩 넣고 그 다음 K가 짝수일 때는 K의 약수 번째 상자의 상자에 공을 한 개씩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홀수가 나왔을 때는 1, 3, 5 한 개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짝수일 때죠. 짝수일 때는 짝수의 약수 번째 상자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2가 나올 때나 4가 나올 때나 6이 나올 때 그 결과값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과를 쪼개세요. 나온 결과를 분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1이 나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다시 1과 3 또는 5가 나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 3, 5 상자에 한 개씩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 3, 5에 한 개씩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K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의 약수 번째 상자에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상자와 두 번째 상자에 한 개씩 넣는다. 그 다음에 K가 4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네 번째 상자에 각각 한 개씩 넣는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K가 6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상자에 각각 한 개씩 집어넣는다. 이렇게 사건을 좀 쪼개고 결과를 좀 분류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엔 얘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6분의 3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이 사건도 6분의 1, 마찬가지로 6분의 1이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번을 시행한 다음에 모든 상자의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라고 했죠. 뭐뭐일 때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조건부 확률 생각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제가 A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AXY라고 할게요. X 사건이라고 하고 Y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X일 때 Y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내야 될 거는 P, X의 확률과 그리고 P, X 교집합 Y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PX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건데 X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자의 공의 합이 홀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들에서 결국엔 요 시행이 한번 일어나면 상자의 공은 홀수게 늘어날 거예요. 홀수게. 그 다음 요 시행이 반복된다면 이 시행은 짝수계가 반복될 거고 짝수계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요 시행이 늘어난다면 홀수계가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행이 일어난다면 시행이 일어난다면 요 사건이 일어난다면 늘어나는 공의 개수는 짝수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 사건 중에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을 제가 이렇게 한번 쪼개보죠. A, B, C, D라고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A, B, C, D. 자, 그랬을 때 A가 일어나면 홀수, C가 일어나면 홀수. 그래서 A와 C를 이렇게 한 대 묶고요. 그 다음에 B와 D를 한 대 이렇게 묶겠습니다. 요 두 개의 사건들은 다 각각 홀수계가 추가되는 사건과 그리고 짝수계가 추가되는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의 시행을 할 건데 결과값이 홀수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결과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홀수, 그 다음 짝수, 짝수, 짝수 이렇게 홀수 1개, 짝수 3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홀수 3개와 짝수 1개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총 2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구해보죠. 일단 자리 경우의 수 4 곱하기 홀수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홀수 6분의 3과 그리고 6분의 1이 만들어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2의 세제곱. 지금 요 확률이 홀수 하나, 짝수 3개가 나올 전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계산해주면 81분의 8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경우의 수에선 홀수 3개, 짝수 1개니까 마찬가지로 순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홀수가 일어나는 확률은 6분의 4니까 이거는 3번, 짝수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니까 이것은 1번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81분의 32가 되겠어요. 즉, PX 확률은 2개의 사건을 더한 81분의 40이 되겠죠. 그 다음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 교집합 Y라고 있는데 이번엔 홀수계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상자의 공의 개수, 제가 세 번째 상자의 공은 지금 어디서 늘어나냐면 여기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상자. 그래서 세 번째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는 A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와 그 다음 D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에 공을 넣는 사건은 해당 사건이 되겠죠.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두 번째 상자에 공을 넣는다고 말했으니까 B, C, D 사건이 일어날 전체 횟수에다가 더하기 1을 했을 때 사건의 횟수가 이런 방정식이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D에 일어날 횟수는 같으니까 결국엔 얘를 제거하겠습니다. A가 일어날 사건은 B와 C가 일어날 사건을 더하고 거기에다 1까지 더한다. 의 결과가 되겠어요. 그럼 결국에 A가 일어날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줄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홀수가 한 번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금 홀수 번째 올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A와 C 사건입니다. A와 C 사건. 만약에 A가 한 번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A가 한 번 일어난다면 B와 C는 0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방정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경우의 수는 다 D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일어나고 D 일어나고 D 일어나고 D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 가능하겠죠. 만약에 여기에 C가 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C가 온다면 A가 들어갈 공간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A는 0이 되고 C가 1이 되는 순간 이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식에 C가 올 수가 없죠. 따라서 A, D, D, D가 올 확률이니까 4 곱하기 A가 일어날 확률 6분의 3, D가 일어날 확률 6분의 1, 세제곱 정리해서 6의 4제곱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 3번, 짝수 1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죠. 자, 만약에 A 3개 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만약에 3개 온다면 B가 그리고 C가 합쳐서 2개가 와야 되는데 C가 들어갈 자리는 더 이상 없죠. 홀수 자리에 C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B가 2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B가 들어갈 자리가 딱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A가 3번 오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A가 2번 오고 C가 1번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1이 되니까 이미 방정식 성립했죠. 그럼 B가 더 이상 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짝수 자리에는 D만 올 수 있겠죠. 만약에 A가 1개 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여기엔 1이 되고 C에 2가 들어오면서 방정식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면 순서 나열하는 경우 4 곱하기 3 곱하기 A가 일어날 확률 6분의 3 제곱 곱하기 6분의 1에 또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에 제곱돼서 6의 4제곱분의 27 곱하기 4 그래서 10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 주셔서 120 6의 4제곱분의 12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조건부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1분의 40분의 6의 4제곱분의 120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3으로 한번 나눠보죠. 40으로 나눠보면 3 되고요. 이거 날리면 2의 4제곱만 남겠죠. 따라서 16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29번 해설하겠습니다.
자, A가 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가 만약에 A보다 작거나 같다면 동전을 5번 던져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한다라고 했고요. A보다 크다면 동전을 3번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를 횟수를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것보다 중요한 게 뒤에 나와 있죠.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 19,200번 반복한다. 지금 나와 있는 시행은 무슨 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이죠. 앞에 시행이 뒤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죠. 항상 나오는 어떤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네,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시행을 이러한 앞에서 나온 그 독립시행을 19,200번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항분포일까 생각을 해볼 만한데, 자, 기록한 수가 여기서 좀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기록한 수가 3인 횟수라고 했어요. 자, 이항분포에서는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게 횟수와 확률이죠. 그 확률이 나오려면 사건이 필요합니다. 사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록한 수가 3인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항분포구나. 이항분포인데 19,200번 반복을 한대. 그럼 우리가 구해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구해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해내야 될 것은 지금 다음과 같은 사건, 시행에서 일어날 우리가 의도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따로 구해내면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 x가 이러한 이제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으니까 x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 x는 np라고 알고 있죠. 19,200에다가 p를 곱한 값인데 그 값이 4,800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p라는 값이 4분의 1이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독립시행에서 실제로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려면 A 값이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몇이 되나요? 6분의 A가 되겠죠. A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이. 자, 이런 경우에 동전을 5번 던진대요. 5번 던져서 나온 앞면이 3번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5번 중에 3번.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에 5승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래 경우에 우리가 확률을 구해내면 6분의 6-A, A보다 큰 경우의 수는 경우는 6-A개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3번을 던져서 3번 다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셋 다 2분의 1 확률로 앞면이 나와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결국 저 두 개의 확률의 합으로 결정되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P는 6분의 A 곱하기, 자, 정리를 좀 해줄게요. 32분의 10이니까 16분의 5 더하기 6분의 6-A 거기에다가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다음 식을 96을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24는 5A에다가 플러스 12-2A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12 넘겨주시고요. A끼리 정리하고 나면 A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결과에서 나온 그 자연수 A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아직 안 끝났죠. 우리 P라는 값이 4분의 1인 거는 진짜 알아냈었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4,800에다가 여기에 들어갈 값은 이제 4,800 곱하기 Q죠, Q. 4분의 3이죠. 그래서 60의 제곱 들어갑니다. 여기 자리에. 이러한 정규분포로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확률은 X가 4,800 더하기 1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800 빼고 60 나누고 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확률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확률 분포표를 보시면
0.5에다가 플러스 0.477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0.977. 여기에 10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77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해설 가겠습니다. 비어있는 주머니 10개가 나열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 10개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상자에는, 한 주머니에는 2개 이하의 공을 집어넣는다라고 했고요. 가조건 보시면 공 1개 주머니를, 공 1개짜리 주머니는 총 4개 또는 6개다. 만약에 4개라고 한번 해보죠. 케이스 1. 그래서 1개짜리가 이렇게 4개 나열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2개짜리는 2개가 돼야겠죠. 총 8개의 공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0개짜리는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 개수가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로는 1이 6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2는 반드시 1개만 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은 3개가 와야 총 10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 나 조건 한번 봅시다. 네, 가 조건은 이미 끝냈고요. 나 조건, 2개의 공의 주머니에,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0개다. 즉, 2개짜리 주머니는 1과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2라는 요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릿수가 굉장히 좀 제한이 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케이스를 나눠 볼 건데, 여기서 2가 가장 앞에 오고 가장 뒤에 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는 0과 그 왼쪽에도 0이 이렇게 위치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0을 최소한의 개수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2를 고립시킨 경우죠. 그런 경우 가능하니까. 그러면 0은 총 몇 개가 되냐?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4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0 2개와 1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6팩, 2팩, 4팩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5가지 나오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고립되어 있는 애가 1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숫자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고립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도 0을 2개 써가지고 고립시킬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은 개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올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15로 계산을 해서 이 경우의 수는 30가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0을 3개 써서 2를 고립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2가 0, 2개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게 1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 경우에는 1개는 옆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경우고, 남은 거는 0, 1개, 그 다음에 1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피스, 6개짜리 이 피스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얘를 왼쪽 끝에 오냐 오른쪽 끝에 두느냐에 따라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6 곱하기 5에서 30가지 되겠어요. 그래서 60가지로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은 2를 계속 그 사이드로 이렇게 빼는 경우의 수만 구했는데, 이번에는 2를 둘 다 0으로 이렇게 감싸서 마음대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가 1이 4개 남는 경우의 수겠죠. 그래서 6팩, 2팩, 4팩 나눠주시면 마찬가지로 15가지 나옵니다. 이 경우의 수도 15가지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엔 0, 2, 0, 2, 0 이렇게 5개가 한 번에 모여다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위의 경우, 3개의 경우는 이제 2가 사이드 이제 빠지는 경우고, 요 밑에 2가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이 1개 남았고요. 그 다음에 1은 4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6 곱하기 5에서 30가지가 되겠죠. 30가지. 자, 이 경우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 60, 90, 150.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150가지가 되겠네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0 3개 있고 1 6개 있고 2가 1개 있는 그런 케이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2가 이렇게 사이드에 빠져 있는 경우부터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다면 0이 2개 남았고 1이 6개 남았죠. 자, 사이드에 빠지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82 해서 28 해서 56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가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0이 1개 남았고 그 다음에 1이 6개 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8 곱하기 7 해서 56까지 똑같이 나오죠.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이거 말고는 없죠. 2가 고립되는 케이스와 고립되지 않는 케이스로 나눠서 2가 1개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112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시면 26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